안녕하세요. 지금 대출이 좀 쉽지 않나 봅니다. 연대출 17%에 강남 아파트 집주인 덕줄을 섰다. 이게 뉴스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초우량 담보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초과 금액이 2.3금융권에서 초과 대출 받는 게 어렵답니다. LTV 80%까지 해주던 대부업 이제 60%도 안 나온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돈줄이 막힌 집주인들이 불법 사채라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20억짜리 여의도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하려던 A씨가 선순위로 대부업체에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잔금을 못 치러서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려댑니다. 최근에 대부업계에 접수된 19억대의 경기도 분당 서현동 아파트 대한대출에 실패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답니다. 개인자금을 모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던 온라인 투자금융 P2P 업체도 사정이 마찬가지랍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14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이가 연금리 9.4%로 1억 7천만원 후순위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대출을 못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돈을 못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을 둘째치고라도 당장 돈을 빌리지 못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경매에 처분당하게 되고 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점점 더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돈 빌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이제 11월 달에 다음 주가 되면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해서 금통위 회의를 해서 3.25에서 4.0을 올립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현재 3.0이죠. 3.0이던 게 한국도 11월 달이 되면 0.5% 올려서 3.5%까지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들리는 얘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대출 중단. 리드코프도 대출 중단이 아니라 신규 대출에 대해서 축소하는 거다라고 좀 표현을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대출을 거절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는 대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정부가 15억 이상의 주택 대출을 다시 풀어준다, 어쩐다,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한들 대출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금융권들도 지금 계속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들조차도 지금 위축된 분위기에서 자기네들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상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낸 사람들이 처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뉴스의 제목처럼 연 17% 대출에도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줄을 섰다. 이 의미에서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라 해도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비싼 동네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때문에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근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3년 지나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집값이 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물론 2억짜리 집이 1억 되고 1억짜리 집이 5천만원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3년 지나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는 10억짜리가 5억이 되고 20억짜리가 10억이 되고 30억짜리가 15억이 되는 다소 금액대가 좀 높은 부동산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집값에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로 인해서 레버리지처럼 해서 대출을 많이 꼈을 거다. 그리고 집값이 이제 떨어지면 감당 못할 그 감정가 하락으로 인한 그 일부 원금 상환 요청을 받을 텐데 지금처럼 대출이 중단되고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 원금 일부 상환 요청은 결국 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절벽에서 그냥 더미는 형세하고 똑같아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꽤나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뉴스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보더라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급해진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을 50%로 완화해서 집값의 절반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왜냐? 정부가 그렇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축은행하고 대부업권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안 나온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가지고요. 연 15에서 17%의 고금리 대부 상품도 없어서 못 받는 실정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급한 사람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얘기도 나온답니다.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완전 심각한 거죠. SBI저축은행하고 OK저축은행에서 이번 주 들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답니다. 한시적인 중지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계는 사정이 더 안 좋답니다. 지난주만 해도 LTV 60% 정도까지는 연 90%에서 9에서 10%의 금리로 자금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15에서 17%로 올라댑니다. 이것도 자금이 소진되면 못 받는다라는 거죠. 뭐 이러면 뭐 이제 집 살려고 하다가 혹은 집으로 인해서 담보대출 받았던 이들이 뭐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거죠. 부동산 하락기에 잘못 물리면 경매로 처분해도 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상황들은 더 심해질 텐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 대출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거 경매시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무서운 상황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진태 사태로 인해서 뭐 어음들도 되게 이제 이자가 이제 대폭 올랐다라고 하죠. 뭐 춘천시는 5%대 지방채 금리가 갑자기 10%가 되고 11%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춘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들이 지금 당장 허리띠를 바로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 김진태라고 하는 작자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관료팀들이 일을 안 하고 있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뻔뻔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컨티전시 플랜, 액션 플랜 이런 것들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이 실행 계획 없이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더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하고 저거 마음대로 그냥 헤쳐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갖겠습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뭐 희망과 기대를 그냥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중단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숨죽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